양심 선언해 협박당한 간호사. 자, 먼저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30명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당시에 주사기를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어제도 영상으로 봤지만 바꿔치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백신을 접종한 간호사에게 비난의 화살이 쏠려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 지금 이 간호사 협박까지 당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바꿔치기 허위 주장에 현장에 있던 간호사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저희가 종로구청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담당 간호사 직원한테 빨리 양심 선언해라. 아니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직접적으로 협박 전화가 오는 거죠. 어제는 굉장히 많이 빗받쳤어요. 어제 한 10여 건 이상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당. 보건소는 조금 아직도 몇 건, 한두 건씩 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업무 배제시켜 놓고 좀 쉬게 할 생각이에요. 저 직원 보호해야 되니까. 네, 문 대통령이 접종에 나선 곳은 바로 종로구 보건소입니다. 이곳에 해당 간호사를 향해 양심 선언을 해야 한다는 등의 협박성 전화가 빗발쳤는데요. 현재 해당 간호사는요,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추가로 물어본 건요, 직접적인 협박성 행동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아직 그런 건 발생하지 않았다. 종로구 보건소 관계자가 이렇게 밝혔는데요. 종로 보건소는 코로나 사태 최전선에서 현재 정상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협박성 전화로 정상적인 업무에 혹여나 차질이 생길지 않을지 우려스러운 모습입니다. 윤지영 기자,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경찰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책임관서는 대구경찰청이 지정이 됐는데 즉각 경찰은 내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사 결과 범죄 혐의점이 드러난다면 이 수사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 경찰청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국민 불안감을 키울 수 있는 허위 정보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소 의원님, 이 간호사가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특정한 사안을 어떤 자기 나름대로 그냥 해석을 해가지고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그 당사자에게 협박식의 그런 위협을 가하는 저런 행위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반드시 찾아서 그에 대한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우리 사회가 너무 이제 극단화되고 진영화된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상대방과 관련된 어떤 사안을 사실이 아닌데,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그걸 사실로 믿고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과거에 비해서 좀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확하게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라고 좀 널리 알려줘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또 그러한 어떤 위협을 가하거나 협박을 하는 이런 행위는 정말 더 이상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경호 의원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을 접종을 하고 본인 소감을 밝혔어요. 평소 이제 고혈압이 있는데도 약간의 미열만 나고 아무 이상 없었다. 이제 안정성에 대한 논란은 좀 끝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가짜뉴스, 허위 정보 이제는 좀 끝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하향 평준화라고 얘기하면 제가 정말 점잖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나? 방금 우리 소 의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진영 논리로 서로 나뉜다고 해서 이미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는데도 아니야. 내가 보기엔 이건 맞아. 확증 편향. 이런 식의 맹목적인 공격, 이런 게 미국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증오 범죄. 이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합리적인 판단이나 이성은 다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반대하는 문재인 정부, 내가 반대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와 관련된 일은 무조건 오히려 반대쪽으로 해석하고 반대쪽으로 키워나가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런 공격을 하는 분들이 오히려 화병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라도 그렇고요. 저 간호사에게 저런 협박 전화라든지 아니면 위협하는 식의 저런 발언을, 저건 우리 모두가 지금 오히려 나락으로 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이런 식의 서로 이렇게 증오하는, 서로 이렇게 맞서는 이런 건 아무리 정치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공격을 한다 해도 이건 부안해동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이 1호 접종 얘기를 꺼낸 게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실망했다는 비판을 제가 쏟아냈어요. 어제 그제 국민의힘의 대변인이, 원내 대변인이 패스포트 백신 얘기를 하면서 국민 백신 보릿고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걸 촉발시켰거든요. 거기에 바꿔치기 이 가짜 뉴스까지 더 씌워져 가지고 나중에 혹시 이 바꿔치기 가짜 뉴스도 국민의힘이 제기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길지도 몰라요. 바로 그게 정치가 오히려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 셈이 돼버렸기 때문에 간호사에게 쏟아내는 이런 식의 맹목적인 공격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정말 호소드립니다. 멎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가 가운데서 중심을 좀 잘 잡아달라 이런 얘기로 이해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야권 인사들의 방역 수칙 위반 의혹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여권 인사들의 위반 수칙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번에는 누가 어떤 의혹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의혹인 건지 같이 좀 사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어제 오후 국회 앞에 한 카페의 모습인데 보시는 것처럼 노영민 전 비서실장 그리고 이장섭 민주당 의원이 보입니다. 네. 네,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같이 눈에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면은 한눈에도 일단 5명은 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향한 저것이 카페가 있는데 이제 칸막이가 있는 그 어떤 룸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5명이 넘다 보니까 방역수칙 위반 아니냐라는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네, 맞습니다. 이걸 이제 최초로 한 이 보도, 최초 보도에 따르면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이 사람들 카페에 와서 우리가 쪼개 앉을 테니까 좀 이용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 계속 사람들이 추가가 되면서 10명이 넘었고 카페 측에서 이제 QR코드 인증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5명이 넘게 이렇게 이용하시면 곤란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추가적인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사자 해명 또 들어봐야죠. 네, 맞습니다. 같이 일단 들어보고 오실까요? 모임은 무슨 모임? 나고 5분 앉아 있었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행사차 왔다가 거기서 모여서 행사를 간 거예요. 나는 그 모여 있다고 그래서 인사를 간 거지. 갔다 그냥 나왔는데 뭘? 커피 한 잔도 못 마시고. 아, 그럼 한 5분 정도 있다 나오신 거예요? 5분도 안 됐을 거야. 그래요? 그냥 거기 있는 사람하고 난 그냥 악수도 아니라 이게 손 부딪히는 거 하고 나왔는데 뭐.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노영민 전 비서실장 나는 잠깐 들어가서 인사만 하고 나온 거다. 커피도 마시지 않고 5분도 채 되지 않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게 지금 행사 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잠깐 가서 인사만 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그 후보 박영선 후보 지지선언 행사 전에 잠깐 이제 사람들이 모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적 모임으로 그럼 볼 수 있는 것이냐 여부도 약간 주목이 됩니다. 실제로 앉아 있었던 영상은 저희가 확보를 못한 거죠, 아직은. 네, 맞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0만 명 넘었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방역 수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